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간밤에 FOMC 성명서가 공개가 됐죠. 시장은 매파적일 것이라 기대를 했지만 그닥 매파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예상대로 테이퍼링을 축소했고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떠한 시그널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GDP 성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훌쩍 뛰어넘는 4%가 넘는 호조를 발표하면서 시장은 이제는 이번 주 주말에 발표가 되는 미 고용 지표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국내 시장도 그동안 많이 쉬었던 만큼 가파르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연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이제는 2100포인트까지도 노려볼 만한 시장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장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거래소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출발은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하지만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2080선까지 올라와서 그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상승폭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챙겨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13거래일 연속 국내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장부터 강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1,8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팔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함께 양매도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를 따라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연출하고 있는데요. 2%대 하락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도 부진했고 거기다가 배당까지 째째하게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큰 기대를 했는데요. 실망감을 안겨주고 말았네요. 오늘 2% 하락세 나오면서 시장 하방으로 이끌고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전일장 SK하이닉스 차익실현 매물이 추대하는 걸까요? 오늘은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강보합권 그리고 1% 넘는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 최근에 유틸리티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한국전력 오늘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신한지주 21%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SK텔레콤 배당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3%대 강세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네이버는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네요. 코스닥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좀 반등을 시도하나 싶었습니다. 장 출발은 540포인트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빠르게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는 7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53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선상 두 전문가들이 하단선을 532포인트로 잡았는데요. 그 선까지 다가올지 오늘 장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 양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관 196억 원, 외국인 4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만 600억 원이 넘는 매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죠. 대장주 셀트리온도 2% 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1%대, 그리고 잘 가던 홈쇼핑주마저 2%대 하락, 그리고 GS 홈쇼핑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 다음만 강보합권 1% 넘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뒤로 밀려난 모습 확인할 수 있으면서 오늘 하한가에 거의 가까운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부진을 했고요. 어디까지 빠지게 될까요? 오늘 하한가 직행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CJ ENM도 1% 넘는 하락률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 종목들이 1%에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일장보다 3원 정도 오르면서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미 FOMC 회의에서 그닥 특이할 만한 동향은 포착이 되지 않았고 외환시장도 이번 주 주말에 앞둔 미 고용지표를 주목하면서 관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원 30점 오르면서 현재는 1,02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큰 변동성이 없는 좁은 레인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님은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주의해보자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고요. 이상용 멘토님, 현금 확보가 관건이다. 주도주를 잘 찾아보자라는 시황 코멘터리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의 자세한 시황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 지상 정말 가파르게 오르더니 2080포인트까지 넘어섰습니다. 2100포인트까지는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고,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533포인트까지 밀려났는데 두 분이 경고하신 거의 하단선에 또 근접해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김선윤 멘토님은 글로벌 이슈에 주목하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샘플러스에 있으니까. 다시는 진짜 코스닥 하기 싫어질 정도네요, 오늘. 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제가 하단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530에서 540 말씀드렸는데 530포인트 지금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1.5% 밀리고 있습니다. 자, 저도 코스닥이 포트에 두 종목이 있습니다. 네.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코스피로 그래도 제가 기업은행이나 여타 한국항공우주 여러 가지 종목군들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버텼던 거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겨우겨우 플러스권을 유지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자면 외인들 코스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긴 해요. 많은 물량 들어옵니다. 근데 기간은 또 던진단 말이에요. 코스닥은 말도 못하죠. 그냥 4거래일째 양매도가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기관들의 움직임 참 치사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외인들은 지금 현재 계속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스프링 눌려있던 코스피 장세에 올라가는 포인트 베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초이노빅스 들어왔는데 기관 이걸 하면 안 되겠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개인들 완전 놀려먹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반등을 줄 거예요. 특히 코스닥 쪽에서 빠질 수는 있어요. 빠질 수는 있는데 좀 심하게 빠진다는 생각을 좀 들긴 해요. 네, 거의 바닥 포인트. 자, 반등을 준다면 언제 시점부터? 제가 530포인트를 진짜 하단까지 봤는데 그 포인트가 오지 않았으면 바랬지만 결국 와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부터 그럼 관심 가져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보세요. 지금 실적이 안 좋다고 나와버리니까 웬만하면 이런 시장이더라도 실적이 안 좋으면 그냥 정도껏 빠져야 되는데 네, 오늘은 거의 한가 그냥 냅다 꽂아버립니다. 이게 실적 안 좋다고 이렇게 꽂아버립니까? 이상하지. 완전 그냥 사고 싶은 종목만 사는 거예요, 기관들은. 그러니까 지들끼리 작정을 했는지 들어왔다 빠지고 또 다른 거 들어갔다 빠지고 이런 장난을 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수수료 보려고 그렇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울리실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좀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닥 많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코스피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겨우겨우 플러스 맞췄어요. 와, 코스닥에 딱 두 종목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로 겨우겨우 플러스, 코스피를 대박 쳐가지고 맞췄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또 하나 남아있는 악재.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또 아르헨티나 디폴트. 뭔가 좀 불안한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부터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수익이 나오고 계시다면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올라갈 때 하자고요. 코스닥은 특히. 코스피도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문득 떠오릅니다. 마크 파버 30% 급락한다. 막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요. 현금 확보 좀 많이 좀 해보시자라고 의견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이 좀 사이좋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양분돼서 천차만별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대응하기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이 계속 강조하셨죠.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야 된다. 역시나 코스피 혼자 좀 살아남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아직도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역시나 현금 확보가 관건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주도주를 잘 찾아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장세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올라가는 종목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올라가는 종목도 없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과연 기관이 자기네들 돈이면 이렇게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팝니다. 저희 100원, 200원 호가 한 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분들한테 저도 매도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드릴 때 항상 그 100원이라도 좀 더, 그리고 500원이라도 좀 더 챙기기 위해서 저도 무지하게 노력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기관에 하는 행실을 보면 자기네들 돈이면 이렇게 던지겠습니까? 자기네들 돈이 아니잖아요. 다 고객들 돈입니다. 상당히 지금은 뭐 증시 자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35포인트, 보수적인 관점 535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자, 공포에 질리는 시장입니다. 네. 공포에 질리는 시장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장 자체는 또다시 다른 분위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코스피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맞죠? 근데 그 종목 몇 개 갔을까요? 철강업종 움직였습니다. 건설업종 움직였습니다. 금융업종 움직였습니다. 나머지는요? 자, 시청자분들 수익 나셨습니까? 안 났습니다. 기관은 수익 났을까요? 안 났습니다. 외국인은 그러면 수익 났을까요? 안 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짧은 호흡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다. 하지만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은 저점입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짧은 시각으로 보면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535포인트 안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려왔네.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내일만 주식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주식하는 날은 365일 중에 휴일 빼고는 다 합니다. 공일 빼고 다 해요. 그러면 시장을 좀 더 넓게 본다면 지금은 저점입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이 포인트보다는 무조건 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시죠? 자, 그럼 코스피는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2080포인트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포인트에 담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말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네. 대신 중간에 그 곡선이 우리가 뭐 희비쌍곡선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매일매일 보다 보면 1일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게 되시니까 차라리 현금 확보를 조금 해놓으십시오. 현금 확보를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가 뭡니까? 바닥을 잡아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목군들 보고 같이 매매를 해보십시오. 매매하시면 충분히 지금 큰 성과 거둘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지금은 현금 확보 좀 하시고 주도주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돈 멘토님의 코멘터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상돈 멘토님 말씀하는 도중에 기관이 매도를 좀 확대해 나가면서 잘 가던 코스피 시장마저 현재 하락 반전한 채 2080포인트 다시 한번 내줬거든요. 좀 요즘 기관의 플레이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지만 좀 먼 산을 바라보고 저희는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주도주를 잘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주도주 궁금하시다면 저희 선상클럽에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오전 10시에 진행된 저희 방송 많이 참여해 보시고요. 선상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멘토의 포트입니다. 한 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삼성물산 2%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의 포트도 살펴보죠. 5가지 종목이 담겨져 있는데요. SK하이닉스만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시장이 너무나 안 좋죠. 나머지 종목들은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67.6%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노 멘토님도 53.2%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분의 선상주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김선희 멘토님은 알파벳 S와 비읍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오늘 선상주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선상주 힌트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선상주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힌트도 시원하게 주시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공개했던 종목입니다. 아실 것 같고요. 이 종목은 S로 시작을 하는 종목인데 SK텔레콤 아닙니다. 자, SK텔레콤 아니고요. 통신주 요 포인트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연기금이 현재 6%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10%까지 확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요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 알파벳 S와 비읍이 들어간 종목명 지금부터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웬일로 선상주를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조금 쉬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종목을 항상 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제가 뭐, 마오잡이로 뭐 하루에 10개, 20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한 개 한 개당 저는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이면서 하는데, 저희 뭐 따로 가족분들한테 또 추천을 또 하고, 또 여기 또 따라고 이렇게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가족분들한테 뭐 또 추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잠시 조금 공백기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장중 무료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있죠. 그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제가 별 3개를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별 3개 드렸던 종목 뭐 있습니까? 문자 보내십시오. 그 종목군들 지금 날아가고 있죠. 그렇게 좀 더 참여를 하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포트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요 포인트에서 조금 시장 자체를 지켜보면서 반등의 타이밍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상로 멘토의 포트에 다수의 종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에 집중하셨고요. 추가적으로 정말 별 3개를 달 수 있는 종목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선상주 공개해 드릴 테니까 잘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는 이상로 멘토의 무료 방송 진행이 되고요.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의 무료 방송 진행이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 최근 이익 실현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 이익 실현 5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이 최근에 다수의 종목 이익 실현하셨죠. 기업은행 11.2%, 기아차 5%대, 현대제철도 7.5%, 롯데케미칼까지 3.5%의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수익률도 살펴보죠. 유양비엔이도 10%대, 한솔홈테크는 9%대, 대유신소재도 4%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저도 두 분의 선삭이 무료 방송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몰래 잠입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방송 때와는 정말 다른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송에는 아무래도 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얘기하시지 못하는데 무료 방송에서는 뭐 거침없이 얘기를 풀어나가고 계시거든요. 궁금한 종목들 그리고 포트 진단, 가격 제시까지 자세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전 9시에는 이상로 멘토의 무료 방송, 11시에는 김선윤 멘토의 무료 방송에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2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죠. 네,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카드 매도해도 될까요? 244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매도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카드는 대장주로 승승장구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 삼성금융에 집중하세요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2443님 삼성카드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가 63,600원에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김선희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삼성카드 보겠습니다. 삼성카드 오늘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어제 시장에서 갑자기 많이 올랐던 것은 카카오톡 톡으로 그쪽으로 해서 똑이 아니고요. 네. 톡으로 해서 결제 서비스도 같이 하게 됐으니까, 제휴를 하게 됐으니까 그로 인해서 매출 확대가 조금 가능해지는 시점이라서 좀 상승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요. 오늘 뭐 코스피가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조정이 나온 이후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카드사, 그쵸? 그러니까 조금은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 정말 매도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언제 매도를 하시면 되냐면요. 47,500원 깨고 내려갈 때는 그때는 빠르게 정리하시면 안전하게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흐름 좀 더 지켜보자라고 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도 삼성금융에 집중해보자. 근데 2443님 매수가가 높거든요. 63,600원입니다. 그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봉 저 공개방송 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래 여쭤보시는 거 보니까. 자, 별 3개 종목이죠. 별 3개 종목입니다. 들고 계십시오. 삼성에 대한, 일단 삼성카드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일단 일회성 비용입니다. 일회성에 대한 순익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지금 이 삼성카드 같은 경우 그 외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앞서서 김선진 멘토님이 카카오톡과 어느 정도 제휴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 말고 또 보면 우리가 금융권에 대한 삼성 구조에 대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가 될 수 있겠고, 카드사거든요. 카드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카드사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은 대부분 다 소액 결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점 자체가 지금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위 11%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항상 GDP가 성장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카드사는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트렌드를 조금 읽으시면 상당히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2443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가격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수익 내고 팔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들고 계십시오. 네. 우선 별 3개 종목이 뭘까 너무 다 궁금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카드였네요. 매수가가 지금 좀 높긴 하지만 이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013-3366-0110번으로 재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보죠. 네, 이번에는 아이센스 매도해도 될까요? 672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희 멘토님 매도해보자. 기관 매도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자.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6723님 아이센스 53,100원이 매수가신데 현재 매수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선희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코스닥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당분간.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포인트도 있고, 또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몇 거래일이냐면요. 같이 보시자면, 7월 18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매도 나오고요. 매도 나오고요. 외인이 받쳐준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진짜 외인일까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과 외인들의 싸움인데, 재미가 없는 모습. 이 기간이 중요해요. 이 종목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차트 흐름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빠져버린다.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뭐 추세적인 그 하단 부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 포인트에서 맞춰본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언제 매수합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뭐요? 수급 들어오면 그때 다시 사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지만은 뭔가 지금 이상해. 흐름이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수 흐름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현금 확보 차원에서 그냥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같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매수해서 내 주식이 떨어지면 쉽게 손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든 기다려보고 내 매수가가 온 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거나 최대한 손실을 줄여보고 싶은데 이분 역시 아이센스 손실을 줄이고 되팔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상 지금 종목이 좀 많이 빠진 상태고 실적 발표 기다리십시오. 이미 빠졌지 않습니까? 이미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팔려면 진작 팔았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이미 놓쳤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실적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의료기기, 뷰옥스, 바텍 이런 기업들 다 신고가 날아가고 있었죠. 그걸 지금 잠시 쉬는 상황인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느 정도 트렌드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계속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분야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라는 곳에서 기술력이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매출 자체가 크게 터지면서 지금은 같이 올라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거기에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고령화 시점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우리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좀 더 길게 들고 가시는 전략이 저는 좀 더 시청자분에게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때 결정해 보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다른 만큼 잘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셀트리온 매수해도 될까요? 7698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 김선임 멘토님, 수급 유입 시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시장에서 안 좋은 종목 베스트 10 안에 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코멘터리 중에서 이상노 멘토님의 코멘터리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상담해 주시죠. 네. 셀트리온은 제가, 어디든, 뭐, 서울이든, 영등포든, 여의도든, 아니면 일산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가면 꼭 한 번씩 들고 계시는 게 셀트리온입니다. 이 셀트리온이 정말 안 좋습니다. 자, 우리가 뭘 믿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 기본적인 원칙부터 어기면서 시작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56,000원 때부터 계속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도 또다시 또 4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손절하실 겁니까? 네? 아니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십니다. 너무 위험한 선택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상도라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상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관련 사건이 없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투명합니다. 얘네들은 3분기, 4분기 실적까지, 예상 실적까지 네. 가르쳐줘요. 네. 실적이 안 나오지만 가르쳐줍니다. 셀트리온은요. 자, 우리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부분 자체 우리가 상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도덕적인 기반을 먼저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하는 개념 아닙니까? 시청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주주입니다. 주식을 사게 되면 주주예요. 그러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어기는 부분, 아니면 설령 안 어겼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게 이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의 시총 1위 기업입니다. 그럼 코스닥 시총 1위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시총 1위예요. 그러니까 시총 1위답게 굳건하게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매수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그냥 보지 마십시오. 나중에 매각이 되든 확실한 이슈가 딱 하면 하십시오. 소문에 너무 많이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그런 거는 수익을 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만약에 수익을 냈더라도 시청자분은 폭탄을 선물 받은 겁니다. 이 폭탄이 나중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고, 네. 이렇게 매매를 하시다가는 이 폭탄은 언젠가는 크게 터질 겁니다. 차라리 미연에 이런 종목은 제외를 시키시고 보시는 게 현명하신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코스닥 대장주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셨다가 이 기회에 저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심산이셨을 것 같은데요. 좀 위험한 종목이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또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재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한전기술이요. 한전기술이요. 예, 예.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제가 예. 네. 한전기술 64,000원대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네. 54,500원이거든요. 네. 근데 매도 시점이 궁금해갖고요. 네. 안 그러면 쭉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지. 네, 어머니 64,000원대 가격
부터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많이 낮추셔서 지금 54,500원 부근이신 거죠? 예. 예, 지금 그래도 소폭의 수익권 보고 계신데 과연 언제쯤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그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볼게요. 한전기술 문의해 주셨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조정을 이용해서 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 이번에는 이익 실현을 해보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세요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차례대로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먼저 김선희 멘토님 만나셔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 보세요. 제가 좀 뭔가를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OX가 바뀌었습니다. 네. 내용을 내용 보지 마시고 그냥 제 말씀으로 드릴게요.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시장이 참 계속 힘든데 잘 버티고 계세요? 아, 예. 코스피 위주로 하고 계신가요, 혹시? 코스피도 하고. 있고, 코스닥도 코스닥도 하시고. 아, 그래요.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제가 이걸 지금 살펴보자면, 지금 당장의 그 매수 포인트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해보자, 이런 좀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요. 네. 수급적으로 볼 때 그래도 좀 꾸준하게 그 연기금 같은 경우가 매수가 잘 들어와 주고 있고 긍정적이에요. 근데 약간 최근 수급에서 보자면 뭔가 조금 깔끔하진 않아요. 확실하게 뭐 주체 자체가 연기금 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종목 자체가 흐름은 밀리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장의 이런 흐름, 이런 급등 포인트 자체는 약간의 좀 한 번 더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올라갈 수도 이런 그런 포인트라는 거죠. 매수라고 계시다면 현재로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가져가야 되는 거고, 상승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어느 포인트까지 갈 수가 있냐면 그래도 이 정도 포인트가 박스권 포인트이기 때문에 6만원 정도까지의 박스권 하단 포인트는 노려볼 만 하거든요.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고, 추가 매수나 이제 당장의 매수를 또 한번 하실 경우다. 그럴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는 폭 이용하셔가지고 말씀드려보자면 한 54,000원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말씀드려볼 테니까 그 포인트 한번 이용해 보자라고 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어머니, 이상로 멘토님 매도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전기술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추가적인 상담 이어가 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성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뭐 말씀드린 것도 없는데. 아니, 전화로 네. 상담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지. 아이고, 예, 아이고, 별 말씀이. 저도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어머님, 그 한전기술을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 그죠? 하단까지 내려갔을 때마다 그 위험을 또 무릅쓰고 네. 또, 예? 분할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셔가지고 단가를 맞추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일단 잘하셨고요. 자,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매수를 하셨던 겁니까? 아니, 또, 네. 뭐, 공기업이고 해수에 예. 그걸 믿고 좀 아. 기다렸지. 아,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세를 내고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자, 사실 이렇게 정배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나타날 때는, 사실상 우리가 이 따라 붙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추격 매수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유를 하고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어머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자, 지금 이 기업의 가치상으로 봤을 때 혹시 2분기 실적 발표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예, 2분기 실적 나왔죠? 예. 괜찮게 나왔죠? 예, 예, 근데 3분기에 지금 수주되어 있던 부분 양이 2개의 프로젝트를 또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게 2개고 추가적인 프로젝트가 조금 들어올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대신에 기준 가격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자, 어머님. 예. 자, 요 가격 보이십니까? 61,200원. 그 가격대까지 1차적인, 단기적인 고점 자리까지 좀 더 홀딩 하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어머님, 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어두우세요? 그래도 다행히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많이 낮추셨는데요. 네, 61,500원, 61,200원 부근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예. 네, 그 부근이 다시 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세요. 예.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바로 다음 들어온 시청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낯선 미디어. 네, 나스미디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그게 올라가도 2만원, 그지, 올라가는 안 팔을 때 2만원, 19,000원 주고 샀는데. 네. 그래, 막, 팍 내려가, 매도를 해야 되는 게인가, 그래야 되는 거, 이게. 네, 아버님 2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그 부근에서 매도하시지 못했고 좀 더 기다려봤는데 지금 많이 빠져서 17,000원대네요.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20%입니다. 20%요?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기관 매도 강화 시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도해보자, 단기 고점이 전망된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우선 매도하지 말고 기관 매도 시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을 내주신 김선윤 멘토님 만나보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최근에 좀 잘 버티고 계신가요? 그래도 어떠세요? 예, 매일 봅니다, 이마. 잘 보고 계시고요. 아, 지금 시장이 코스닥이 정말 안 좋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잘 버티셔야 되는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수급을 열어보자면 그래도 좀 수급 포인트 자체가 막 버려진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포인트 자체가 그래도 빨간물이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 좀 있어요. 개인들이 많이 팔고 나가는. 그러면 이 친구가 시총 자체가 1,500억인데 보통 1,000억 이상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그 매력도 보고 들어온다.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 이 종목은 항상 작년, 그러니까 거의 올 초부터 해서 바닥 포인트로 인식됐던 구간 자체가 121선, 61선 구간 자체가 거의 바닥으로서 상승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추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면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만 선을 긋고 TO 계시죠? 예. 이렇게 선을 만들어 보자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거의 이 정도 추세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런 추세를 따라 움직여준다고요. 그러면 이게 좀 밀리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수급이 계속적으로 그래도 최근 들어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 고점 포인트에서 많은 매도를 하진 않았고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수 좀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시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에 저는 베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팔지 말고 좀 떨어지더라도 많이 밀리더라도 17,000원이 한계치일 겁니다. 그 정도 포인트 맞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고 올라간다면 다시 얼마까지 전고점 포인트는 가능하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때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김선희 멘토님은 최근 지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많이 밀렸고 좀 전고점까지라도 상승 배팅이 한 번쯤은 더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해 주시면서 홀딩 의견 주셨거든요. 아버님, 이상노 멘토님은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추가적으로 예. 상담해 보세요. 이거는 매도는 얼마, 매도하는 거는 그러면 한 16,000원대 매도해야 됩니까? 네. 매도 시점 전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간다고 하거든요. 김선희 멘토님은요. 예. 네. 이상노 멘토님은 의견이 조금 다르시니까 추가적으로 상담해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성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제 선생님.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아, 예.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선생님, 요 박스권 상단은 이미 28,000원대 잡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큰 박스권으로 본다면, 여기가 이제 상단입니다. 최상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돌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자, 선생님, 지금 단가가 혹시 얼마십니까? 19,000원. 19,000원이요? 예.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 반등 자체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길게 보실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이 지금 KT그룹에서 이제 나스미디어가 나와서 광고를 집행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상을 봤을 때 광고 시장 자체가 지금은 경쟁이 너무나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나스미디어는 경기의 사이클 자체에 상당히 민감하게 조금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상단의 고점인 20,000원대까지는 가능할지언정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기 조금 힘들다는 의견을 조금 드릴게요. 예. 자, 듣고 계십니까? 예. 예. 대신에 요 하단에,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추가 매수 좀 하면 예, 됩니까? 안 됩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예.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대신에 수익 내고 파십시오. 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 자체가 조금 루즈하고 추세 자체는 이미 상승 추세는 저는 꺾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 장세를 다시 한번 접어드렸거든요. 예.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다시 한번 정고점 부근이 오면 제 문의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현대 미포 조선이요. 네, 현대 미포조선. 어떤 예.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매입가가 네. 16만 3천 네. 159원에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네. 조선주가. 비중은 어느 정도나 들고 계세요, 아버님? 비중은 지금 한 30%? 40% 정도 돼요. 비중도 40%대에 매수가가 16만 3천 원 부근이시라고요? 네. 네, 지금 많이 내려와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매수가가 16만 3천 원대 들고 계시는데요. 김선유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성노 멘토님은 조선주는 아직 아니다,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비중도 크시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먼저 만나보세요. 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선주 계속적으로 이제 갑자기 또 어제 많이 밀리고 또 하락 추세 나오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조선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하락 추세에서의 지금 포인트는 나오기 때문에 쉽게 제가 매수 사인은 못 드리지만 또 쉽게 매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종목군이다, 업종군이다 말씀을 드리는 게 2분기 실적이 정말 최악인 것은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연말까지 지켜보자 계속 의견을 드리잖아요. 개선 시점 자체는 3분기 이후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닥을 좀 확인한 이후부터 해서 다시 상승 분위기로의 전환 자체가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많이 빠진 만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조선주라는 거죠. 자, 먼저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래도 2분기 때 좋았단 말이에요. 1분기 때 양호했고, 그래서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현재 나오고 있죠. 현대중공업도 어제 그 사단이 났지만 지금은 현재 어떻게 시가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미포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닥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다면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2분기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3분기는 그래도 좀 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현재 구간대가 더 이상 하락 추세가 깊어질 수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2분기 실적 확인한 이후 대응하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인 전후로 대응하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시점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죠? 기다려보면 되는 거죠. 힘드시도 버티셔야 된다는 게 제가 조선주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버티셔야 돼요. 어차피 길게 보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버티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올라간다면 매수가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다소 말씀을 하나 더 네, 드리고 물어보세요. 싶은데 네. 지금 시점이 최저가라고 보야 합니까? 그쵸.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몰라요. 모르는 거고. 있다 이거죠? 모르는 거고 이따위가 아닙니다. 모르는 겁니다. 오해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참고하시고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두 번째 조정을 이용해야 된다.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항상 저 방송 혹시 자주 보세요? 가끔 봐요. 가끔 보셨어요? 그 가끔 안 보셨던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거 놓치셨던 것 같아요. 자, 뭐 말씀드리냐면 종목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오늘부터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상승 추세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렇죠? 항상 좋은 종목은 갈지자로 올라간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 두 번째 포인트를 이용하시는데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수급 들어올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에요. 이거 다시 치고 올라가면 놔두세요. 놔두셔야 됩니다. 올라가든지 말든지 놔두세요. 어차피 길게 보라 말씀드렸죠? 한 달 뒤, 두 달 뒤 되도록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더 조정이 옵니다. 이 두 번째 조정에서 수급 들어올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겁니다. 급하게 볼 게 전혀 아닙니다.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투자하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조정이 들어올 때 투자하라고요?
예, 두 번째 조정이 오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반등을 주면서 수급이 들어올 때 예. 그때 매수하시는 아셨죠? 예,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지금 비중도 40%이기 때문에 계속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상노 멘토님 의견마저 추가적으로 들어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자주 모셔야 됩니다. 제가 예?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안 된다고 말씀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말씀드렸고, 선생님이 미리 보셨다면 이런 손실을 줄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저는 냉정하게. 아니, 지금 살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이죠? 예, 냉정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라 이거죠? 아니요, 파셔야죠. 팔으라고요? 예, 파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막 떨어졌는데 파셔야 팔으라고요? 됩니다. 팔으라고요? 예, 파셔야 됩니다. 파셔야 되는 그래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제가 왜 팔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주식에 대한 자산 가치입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이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회사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환율입니다. 자, 대부분의 조선주들은 거래를 통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과의 상대적인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화는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로화도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하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150원을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1000원대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율에 대한 손해 부분은 누가 감수하겠습니까? 당연히 파는 입장에서 파는 공급자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전만큼의 단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중국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들어가는데 그 가격을 못 맞춥니다. 비싸게 해서는. 그래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대부분의 이런 부분, 물동량을 이런 자체를 화물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운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선박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중국과의 과다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각에서는 성과지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선행지수라고 표현을 해서 이 부분이 올라갔을 때는 다시 한번 조선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오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성과지수가 반영이 되는 곳이 바로 지금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에 반영이 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과지수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조선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왜 그래도 덜 빠졌을까요? 삼성중공업은 특수선을 제작을 하는 업체입니다. 드릴십이라든지 아니면 석유에 대한 시추선을 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현대중공업 플랜트 쪽이죠. 중국과의 상당한 경제가 있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대부분의 그냥 이런 운송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차라리 시장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딴 종목으로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데 한 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시장이 크게 올라갈 때 선생님은 그때부터는 더욱더 힘들어지십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딴 거를 갈아타면 수익이 날 수가 있고 복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의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시려면 연말까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하고 다르게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을 다시 찾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실 추가로 사나 그러든 말이야. 네, 아버님 추가 매수는 금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더 이상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코스피마저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요즘 장세 참 대응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 해답 무료 방송에서 두 선상께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김선윤 이상로 멘토가 진행하는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윤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잘 찾아보시고 그곳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내용 담아서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